지난 시간까지 그 길동이 아래양 차트의 구성을 얘기했어요. 구성을 얘기했고요. 오늘부터 뷰 잡는 법, 그리고 상하이 차트의 연관관계, 이걸 얘기한다고 했어요. 뷰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기준 차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자본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 손실이나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자본력.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시드머니가 몇 천만 원 정도인데 일본 기준으로 거래할래. 이건 말도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이나 보는 거지 개미가 일본 보고선 거래하면 안 돼요. 일본은 참고만 해야죠. 보고 참고용이지 일본을 보고선 진입청산하고 홀딩하겠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특히 나닥이나 항생 같은 거 일본 보고 진입청산한다? 두 번째, 나의 스킬. 내가 분석하고 독해낼 수 있는 크기의 차트. 30틱짜리, 120틱짜리, 240, 240, 480, 뭐 1분, 5분, 뭐 15분, 60분, 뭐 10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독해하기 자체가 힘들어. 이런 거 기준 차트 잡지 말라는 거죠. 내가 분석하고 읽기 편하고 나한테 익숙한 정도의 사이즈의 차트. 각자의 기준 차트의 사이즈, 타임 프레임이 달라요. 예. 각자의 기준이 다른데 이걸 누굴 따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독해가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차트를 나의 기준 차트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이즈에 맞는 타임 프레임, 그리고 그 나의 자본력에 맞는 타임 프레임, 요거를 고려해서 기준 차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요, 기준 차트는요, 하나야. 내가 보는 차트는 여러 개가 볼 수 있지만요, 그 중에 기준 타임 프레임 차트는 딱 하나야. 나머지는 이 기준 차트의 독해를 돕기 위해서, 분석을 돕기 위해서 있는 차트예요. 대표적인 게 상위 차트, 하위 차트죠. 예를 들면 제가 480 보잖아요. 저는 480 위에 1920, 그리고 얘 밑에 120이나 30. 1920은요. 480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변해갈 가능성이 높은지, 요거를 예측하게 해주는 차트가 1920, 뭐 7600이고 7680 이런 게 이제 그 앞으로 변화될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측하게 해주는 차트고요. 하이 차트는 내가 보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매수 쪽 상방이라고 그러면은 얘네들 1925 이런 애들 보고 내가 상방뷰를 잡았어. 그럼 120 차트, 30 차트에서 상방으로 밀어줘야 돼. 상방으로. 그래야 상방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위 차트, 하위 차트를 같이 보는 거예요. 기준 차트가 뷰대로 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 차트 포함 얘네들 상위 차트가 매도인데 하위 차트가 상방으로 밀어. 그럼 난 생각을 해야죠. 큰 그림이 하방인데 상방 그 진입 포지션 나타났네? 진입 포지션 떴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변곡일지 모르니까 매수로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튀어야지. 내지는 어떠한 그림이 되면은 나는 탈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매도로 사인이 맞으면은 그때 매도 들어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 차트가 있어야 돼. 기준 차트가. 그러면은 이 기준 차트를 보기 위해서 우리 선들이 보여주는 성격,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지 그거를 살펴볼게요. 매수 주기 동안에는 가격이 상승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매수 주기 동안에는 매수 트렌드만 있는 거 아니다. 매수 주기 중에도 매도세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익 실현에 들어가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 트렌드만 있는 건 아니다. 거꾸로 매도 주기 중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강하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매수 주기가 끝나갈 때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 매도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거, 매도세가 형성돼서 그렇다는 거고요. 매수기가 끝나가는데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거는 매수세가 빠져서 그렇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위 차트, 하위 차트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T3가 T4 위에 있을 때, T3가 T4 위에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올라간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왜? T3가 T4 위에 있어도 이 자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디에서 T3가 T4 위에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해요. 매도 주기 중에 T3가 T4 위에 있을 경우에는 잘 안 올라가. 매도 주기 중이니까. 올라가더라도 가시가 많이 동반돼요. 가시가 많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올라가요. 홀딩하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0.9을 통과하기 전후쯤에 슈팅이 납니다. 팡 튕겨요. 가격이. 바뀌는 주기 방향으로 팡팡팡 튕겨요. 그리고 매수 주기 위로 올라가서 매수 주기 위로 주기가 매수로 잡히고 난 다음에 T3가 T4 위에 있는 구간. 이거 체크시죠. 이거는 요즘 애들 말로 개꿀 구간이다. 쭉쭉쭉쭉 안정되게 잘 가죠. T3가 T4 위에 있더라도 어느 포지션에서 T3가 T4 위에 있는지 요거에 따라 캔들이 생기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적 압박감도 다르고요. 수익도 달라요. 수익도. 여기서 캔들이 쭉쭉쭉쭉 가주는데요. 여기서 삐리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위아래로 가시가 나와서 홀딩하고 있기가 버거워요. 하지만은 T3가 T4 위에 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우린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죠. 거꾸로 T3가 T4 밑에 있을 때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얘가 매도잖아요. 매도 주기 중에 이런 구간을 나타낸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T3가 T4 위에 있어도 내려갈 수 있어요. 가격이. T3가 T4 위에 있는데 왜냐하면 주기 자체가 매도 주기잖아요. 주기 자체가 매도 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굳이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면 요 구간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61%고요. 내려갈 가능성이 39%야. 요 구간에서는 1%? 1%는 빼자. 60%고 40%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10% 정도 더 많은 거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주기 자체가 매도 주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다가 언제 이렇게 팍 눌러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한 구간인 건 맞아요. 매도 주기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성향이. 그러니까 항상 뷰를 잡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됐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매수 잡아야지. 가 아니고요. 가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네.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 올라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고 만약에 꺾여서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을 경우에 탈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면요. 올라가게 가는 그림만 보여. 잘못되는 그림이 안 보여. 뭐뭐 해, 뭐뭐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면 모든 생각이 여기에 맞춰져.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볼 때 항상 아닐 경우에 매수 뷰를 봤는데 매수가 아닐 경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아닐 경우에. 그래야지 안 당합니다. 여기선 가능성이 높다이지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요 구간, 요 아래 구간, S라인 시작하는 요 구간에는 특히 그게 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T4가 0보다 큰다는 건 매수죠. 매수 주기죠. 매수 주기. 매수 주기일 때 매수 추세이면은 매수 추세 매수 주기에 매수 추세이면은 T3가 T4보다 작아도 그러니까 T3가 T4 밑에 있어도 가격이 내려가는 폭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경우죠. T3가 T4 아래 있으면 내려간다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 내려가고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러프하게 보면은 요때 잠시 이익 실현이라는 눌림이 나오고 요게 돌아서거나 역전됐을 경우 위로 상방을 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T4가 주기가 매수 주기고 매수 추세이면은 매수 추세인데 T3가 T4 아래에 있다가 T3가 T4 위로 타기 직전에 얘가 돌아설 징조가 보일 때 이미 위로 상방으로 쏘기 시작할 거예요. 툭툭툭 위로 칠 거예요. 돌아서려고 살짝 머리만 돌아도 탕탕탕 위로 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T3, T4가 0점을 통과할 때 전후로 장대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주기 중에 T3가 T4와 같은 방향으로 광통에 올라가면 재상승 신호다.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거. 이러한 경우에 매수 중이 중 매수 추세일 때 T3가 T4로 같은 방향으로 관통에 올라가면 T4, T3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재상승의 신호다. T3가 재상승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T4를 뚫지 못하면 돌파력이 약하다. T3가 뚫지 못하면은 돌파력이 약하다. 올라가다 캔들이 다시 내려온다. T3가 0.8에서 위로 관통해 오르고요. T3가 추세가 0.9을 관통해 오르고요. 주기가 0.9을 관통해 오르면 T3와 T4는 S라인을 그린다. 딱 요거죠. 뭐 뒤에는 요 그림. 여긴 지금 꺾였잖아요. 주기가 계속 올라갔다면은 이런 식으로 S라인을 그렸겠죠. 주기와 추세가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제가 좋아했던 구간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0.9을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해서